네, 우리 이번에는 긴 글을 보면서 또 설명 방법과 각 내용의 중심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음식의 단맛을 내는 재료를 감미료라고 하는데 설명의 대상이 나옵니다. 감미료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할 거라고 주제를 제시해주고 있죠. 근데 감미료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식의 단맛을 내는 재료 이꼴 감미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어떤 대상의 개념, 뜻을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중심 내용에서는 감미료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이어서 볼게요. 대표적인 감미료에는 설탕이 있다. 이번에는 감미료 중에 하나인 설탕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부사어가 대표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네요. 자, 대표적인 감미료에는 설탕이다. 그러면 설탕은 감미료 안에 속한 어떤 한 가지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중에선 설탕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감미료라는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특정 예를 들어주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설탕이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설탕이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금방 뭐라고 했죠? 지목되는 이유 때문에, 문제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는데 때문에가 나오면 일단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죠? 네, 인과의 방법이 쓰였죠. 여기 나옵니다. 인과의 방법이 쓰였어요. 그래서 때문에 앞에 나오는 부분은 원인, 이 부분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결과가 되겠죠. 원래 설탕을 많이 썼는데 설탕이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전통 감미료인 꿀과 조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중심 내용에는 감미료에 대한 뭐가 된 이유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관심이 높아진 이유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옆에 사용한 설명 방법은 정의, 예시, 인과 네,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꿀이라는 또 설명의 대상이 나왔습니다. 꿀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꿀은 꿀벌이 꽃의 꿀샘에서 분비된 액체를 채집하고 이것을 벌집으로 운반하여 숙성을 시킨 전용 감미료다라고 대답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꿀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꿀의 개념, 꿀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꿀은 뭐뭐뭐뭐뭐뭐한 천연 감미료다라고 개념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방법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제가 과정 포함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금방 꿀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채집하고 운반하여 숙성시킨 천연 감미료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끊었죠. 어디에서 끊은 걸까요? 맞아요. 꿀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단계를 끄는 거예요. 여기 보면 꿀벌이 채집하고
다음에 벌집으로 운반을 하고 그리고 숙성을 시키고 나면 꿀이 만들어진다라는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에서는 과정이 먼저냐 아니면 정의가 더 우선적인 거냐 질문을 했을 때 꿀의 개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의의 방식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꿀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 꿀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다라고 하네요. 뭔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죠. 꿀 안에는 무기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모으면 다 더하면 뭐가 돼요? 꿀이 되잖아요. 그래서 꿀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얘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 피로를 푸는데 좋다. 근데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죠. 또 때문에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사용된 방식은 무슨 방식? 네, 인과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과를 사용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꿀에는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게 또 분석의 방법이죠. 근데 이 내용이 순서가 좀 바뀌었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1kg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꿀벌이 무려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꿀은 조청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도 때문에가 나왔어요. 앞의 내용은 원인, 그리고 뒤의 내용이 결과가 되죠.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금방 여기 나오는 인과가 여기에 나오는 인과가 저는 여기에 인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인과는 뭘까요? 네, 여기 성분을 얘기할 때도 인과가 나오죠. 꿀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피로를 푸는데 좋아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분석과 인과가 함께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이랑 그럼 인과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한가요? 사실은 여기서는 좀 애매합니다. 꿀의 성분을 분석하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는 데 초점이 가 있을까요? 네. 오히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가에서 꿀과 조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탕보다 꿀과 조청이 좋은 점이 있을 텐데, 나에서는 얘네들의 성분을 이야기해주면서 어떤 점이 좋은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분이 포인트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점이 좋은가가 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여기 쓰고 인과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네, 그냥 분석과 인과가 함께 나와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꿀의 개념,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꿀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꿀의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장점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효능이라는 말을 써보았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너무 넓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산을 할 때는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적고 비싸다라는 취약점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발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곡식에 엿기름을 넣고 오래 졸여 만든 천연 감미료를 조청이라 한다. 조청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마찬가지로 조청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의를 쓰면 되겠죠. 조청은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요거를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청은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유하고 있다는 결국 구성되고 있다. 정도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무엇을 분석했냐? 조청의 성분, 구성 성분, 혹은 다른 많은 친구들은 있는 표현 그대로 영양 성분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둘 다 괜찮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가 나왔네요.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양을 생산한대요. 왜냐하면 재료가 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생산상의 용이점, 취약점의 반대말로 제가 용이점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용된 방식은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인과의 방식을 사용해서 여기는 인과가 되겠죠. 그러나 재료 특성상 잘 굽고 끈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만들고 보관하는데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도 또 다른 인과의 방식을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중심 내용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생산상의 용이점을 먼저 설명했어요. 그리고 재료에, 네,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취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상의 용이점과 재료의 취약점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대조의 방식도 사용이 된 거예요. 이것도 쓰셔도 됩니다. 이처럼 꿀과 조청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천연 감미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네, 꿀과 조청이라는 대상을 제시를 했고,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너무나 쉽죠. 우리들 이게 비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심 내용은 꿀과 조청의 공통점. 그리고 공통점 나오면 뭐 나옵니까? 당연히 차이점 나오겠죠. 일단 써놓고 봅시다. 반면 수요에 비해 꿀은 생산량이 적지만 조청은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네, 우리의 예상대로 비교하고 대조했네요. 글을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감미료인 꿀과 조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달콤한 맛도 있고 영양까지 갖추고 있는 꿀과 조청을 활용하여 우리의 식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사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제안하냐면 꿀과 조청 몸에 좋다. 근데 맛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 종합해서 심플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을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딱히 배우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요약은 앞에 내용들을 잘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중심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나다라를 제대로 읽었는가를 판단할 때 마지막 문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한 번 더 나온다면 여러분은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여태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마지막 학습지로 만나겠습니다.